네, 시장의 중심 이슈들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플로우, 오늘은 IS 박수범 이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의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 AI 그리고 중동과 관련된 이런 운임지수 그리고 K라면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인공지능의 해인가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전문가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언급을 좀 해와 주셨었는데요. 우선 전문가님부터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열풍은 올해도 지속된다입니다. 네,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이사님은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올해도 AI는 뜬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무래도 뭐 AI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고 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있고 또 이렇게 AI가 다양했던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는 그러니까 챗 GPT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제 뭐 강하게 이제 AI 이제 섹터에 이제 강한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근데 그 챗 GPT가 조금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나 아니면 조금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기술자들이 좀 많이 활용을 했다면 네. 올해는 이제 이제 챗 GPT에서 이제 누구나 이제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확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여러 섹터의 확장도 이제 예상이 되고 이제 그것의 어떤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올해 뭐 당연히 뭐 AI 열풍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키워드를 적었다시피 모든 사람의 일상 속으로 이제 AI가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된 거는 뭐 상당히 이게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어떤 생활 패턴을 모두 이제 AI가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서 정보를 이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혁신적이고 개인 비서를 하나씩 이제 두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스마트폰의 출하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온디바이스 AI 폰 출하량이 그러니까 올해 1억 대인데 이게 이제 2027년에는 5억 대로 그러니까 5배 급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어떤 시장의 어떤 확산 급등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삼성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애플이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이제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까지 온 디바이스 AI 이제 폰 출시를 이제 본격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면은 스마트폰 어떤 부품주들도 이제 오히려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하니까 뭐 관련한 펜립스나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보안 섹터도 이제 AI가 이제 저희가 뭐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쪽으로도 어떤 확산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연이어 다 말씀드리면 섹터의 어떤 관심주나 이런 것들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플리토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플리토는 AI 관련해서 이렇게 언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기업체에 이제 제공하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삼성전자도 같은 협업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 그 관련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만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AI가 성장할 때 필요한 언어 모델을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이 언어 모델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AI가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건데 그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볼만한데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구글인가요? 네이버도 예, 뭐 전통적인 어떤 AI 어떤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 AI 기반 검색 서비스인 Q가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적인 이슈도 있고 뭐 기업 간 거래 서비스도 요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런 네. 부분도 있고 실적도 뭐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우량한 어떤 기업으로 네이버 정도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께서는 올해도 AI가 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좀 더 못하셨던 분들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세부 내용 좀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챗 GPT를 통해서 정말 오픈 AI가 엄청난 좀 성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작년 매출이 지금 16억 달러를 좀 찍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억 달러 이상의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러다 보니 지금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뭐 바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CS 2024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엔비디아의 또 AI 칩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만 그게 못지않게 NPU라는 또 칩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좀 17일 날 또 언박싱 하지 않습니까? 좀 갤럭시 S24에서 AI 칩이 좀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든 소위 얘기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던 부분들이 네. 이제 좀 더 진화된 흐름들, 진짜 진정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냉장고, 뭐 가정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뭐 냉장고를 비롯한 뭐 세탁기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전들에도 이제 AI 칩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뭐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뭐 집에 도착하기 전에 뭐 밥이 만들어져 있다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든가 편하겠네요. 네, 엄청난 좀 편안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CS 2024에서도 LG전자가 어떠한 제품을 또 내놓을지 좀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자율주행 쪽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봇에 들어갈 AI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로봇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뭐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지금 대형주가 되었던 중소형주가 되었던 뭐 소프트웨어가 되었던 하드웨어가 되었던 간에 전반적으로 올해도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관련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LG전자를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뭐, 올해 첫 거래일 날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 8만 원을 넘기지 못하고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보여줬어요. 뭐 힘없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다 해서 뭐 크게 걱정할 위치는 아닙니다. 네. 현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수급적인 좀 행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간적인 행보 구간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NPU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강조드린 것 같은데 NPU라는 걸 만들려면 진짜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탑티어 기술력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네. AMD라든가 인텔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현재 NPU 칩입니다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진정한 NPU 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진정한 NPU 칩이 나오려면 뭐 그래도 이번 연도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연도 3분기 이후부터 뭐 삼성전자가 또 제품을 시장에 네. CF를 좀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뭐 그 시점부터 우리가 NPU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더 뜨거워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NPU 쪽도 추가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지역 분쟁,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해상 운임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로 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해상운임 상승은 해운업에 뭐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이 있다. 단기군요. 예. 네. 이사님은요? 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시네요. 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위기를 잘 기회로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려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대략적으로 약 2.5배나 엄청난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듯이 이런 해상운임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뭐 글로벌 회사들 뭐 머스크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HMM이라는 국내 기업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HMM이 최근에 뭐 할인으로 이제 인수 절차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멀티플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HMM이 앞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아시다시피 홍해에서 지금 계속해서 푸틴 반군의 이슬람 세력들의 어떤 이런 해운 운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적인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도 항공모함을 좀 보낸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이 고의적으로 좀 제압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가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유도 마찬가지고 셰일가스를 비롯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노드스트림을 통해서 유럽으로 판매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가스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가 지금 미국이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예, 지금 현재 원자재 예. 가격이 하락하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거 외에도 지금 뭐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뭄 때문에 이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또한 해상 운임에 뭐 긍정적인 역할을 좀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상 운임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네. 당분간 상승 흐름을 좀 지속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HMM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HMM이 보게 되면, 뭐,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도 옆으로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다이내믹하게 움직여주길 좀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금 이제 수급도 너무나 양호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배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도 지금 현재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HMM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이거 단기적인 이슈를 좀 보셨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들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뭐 네이버에 치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달 새 83.7% 정도 폭등을 했더라고요. 이사님께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내에 2.5배나 급등을 했는데요. 예. 보니까 그 전문가들은 2,000선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요. 그러니까 2,000선이라는 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그 해운업계 특수 막바지를 누리던 지난 2022년 9월, 그때가 2,000선의 어떤 기준이었는데, 뭐 그 정도 선을 돌파해 주느냐, 그게 좀 해운주 상승의 테마주죠. 그러니까 이쪽 상승에 있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홍해 스웨즈 운하의 공격, 이 후티 예멘 반군의 어떤 공격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유럽 노선 운임이 좀 자꾸 지금 상승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좀 5,000km인가요? 그 정도를 우회하면서 뭐 당연히 지금 뭐 해운 운임은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론은 지금 이 반군 사태가 결국에는 잦아드느냐 안 잦아드느냐인데 오늘도 뭐 이로 인해서 항공업계도 특수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에 따른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테마주로 접근하신다면 뉴스가 나오면 튀는 그런 흥하해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이 사태가 바로 해결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그럼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뉴스에 따른 그냥 그런 매매 정도, 그러니까 뭐 내려와 있으면 한 보시는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해운업계에 대한 본격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이게 글로벌한 어떤 물동량 증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전기 침체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오는지 그 부분을 보시고 HMM이나 기타 우량한 어떤 해운주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을 그때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테마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침에 뉴스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항공업계도 지금 물류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화물 쪽에 지금 해운 화물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이쪽으로 항공 화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 기준으로 발틱 항공 운함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홍콩에서 북미 노선 평균 화물 운임이 지금 연중 최고 수준 1kg당 지금 7.1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운임 지수도 지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이죠. 그래서 이 화물을 담당하는 네. 아시아나 항공이나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적으로도 조금 특수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쪽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차라리 지금 해운주는 너무 테마주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보신다면 항공주 정도를 보시는데 뭐 저는 아시아나 항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월 14일인가요? 이때 이제 유럽에서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심사가 2월 1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일정적으로도 그렇고 화물 운임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도 어떤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동에 대한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에 투자자들이 봐야 될 건 중국 경제가 얼마큼 살아나는지도 좀 체크하는 게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라면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거 좀 알아볼 텐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한 줄 평 내리십니까? 네, 올해도 맑음입니다. 올해도 맑음. 네. 이사님은요? 라면 역시 K라면. 그렇습니다. 라면 먹고 싶네요. 자, 전문가님 올해도 맑은 이유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라면 수출액 추이가 나옵니다. 완전히 아주 급격한 스키장 어떤 고급 그런 코스 정도로 가파릅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주가적으로 보니까 농심이나 삼양식품, 오뚜기를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차트 추세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농심은 좀 내려와 있고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해 국내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드디어 이제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뭐 중요한 거는 뭐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도 이제 잘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수치로도 증명해 보여야 되고요. 이 주가가 이렇게 합리화되려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승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외국의 어떤 되게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들이 다만 한국 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아요. 막 요리해서 먹고 매운 라면 도전하는 거 네.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근데 그런 것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먹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K컬처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처음엔 영화나 어떤 영상 콘텐츠로 관심을 가졌다가 맞아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나라의 문화로 이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음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도 잘 팔린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양 같은 경우에 이제 핫도그가 잘 팔리니까 뭐 급등세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관심이 바로 당장 꺼지진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 한번 이제 맛을 들이면 이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뭐 증권 전문가들도 다 뭐 이 한국의 라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그다음에 전 세계 수요도 이제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과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 건립 이슈가 있습니다. 네. 공장을 보통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럼요. 뭐 상당한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주가적으로 어떤 뭐 강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심과 어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수출 이슈도 수출도 상당히 뭐 좋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 이슈도 있으니까 뭐 지속적으로 추적해 볼 만하고요. 네. 근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하게 좀 차트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좀 안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해외 매출이 조금 부진합니다. 농심하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약간 다르네요. 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3.2% 정도 그렇게 해외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이 해외 매출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 오너의 어떤 딸인가요? 그 하면지 네. 그 양도 이제 인플루언서죠. 네, 인플루언서인데 요즘에 이제 그 SNS를 끊으시고 이제 경영에 복귀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해외 쪽에 조금 좀 관심을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오너의 어떤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또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오뚜기 정도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께서도 K라면, 라면은 역시 K라면이다 이러시는데 좀 핵심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K라면에 대한 인기도는 너무나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수출량이 지금 이제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또 홍대 앞에다가 편의점이 이제 라면만 전문적으로 좀 파는 편의점이 생겼는데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아무튼 이렇듯이 지금 현재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금 라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입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뚜기라든가 그리고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농심의 주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최근에 보면 주가 움직임이 좀 약했어요.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좀 가격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그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매출이라든가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 신호가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들이 좀 지속되길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라면이라는 게 지금 매출은 너무나 좋은데 실적도 좋게 나오고는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가격 규제를 좀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더 강한 편입니다. 예.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에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뚜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들 좀 매수를 하십니다. 기관과 외국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불당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삼양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네. 뭐 주가가 아무래도 뭐 농심이나 오뚜기가 움직이게 되면 같이 뭐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소위 물려 있다 하시는 네.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K라면 두 분 모두 다 오뚜기, 삼양식품, 농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IES의 박수범 이사였습니다.